경기도 양주시의 한 드라마 세트장. 촬영 중인 스태프들의 식사를 책임질 밥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준비해온 음식을 분주하게 진열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반찬은 몇 가지나 되나요? 오늘 한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80명, 8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자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것을 보니 아직 조리할 음식이 남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세팅해놨다가 이제 오시면 바로. 메인이 되는 뜨거운 음식은 항상 현장에서 조리되는데요. 밥차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일단 드시는 분이 모질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따뜻한 건 따뜻한 거대로, 그러니까 항상 뜨겁게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드디어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꺼번에 물밀듯이 스태프들이 몰려 나옵니다. 사실 저도 드라마를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일단 구성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맛은 봐야겠지만 믿음이 갑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따뜻한 음식을 꼭 준비해야 한다네요. 다 안 나오신 거죠? 네. 한 60명 정도밖에 안 나신 것 같아요. 오세요. 자리가 아직 식사에 인원이 20명 남짓 남은 상황. 그런데 메인 음식통이 비었습니다. 작업자가 분주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장이다 보니까 PD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이 잡어요. 제육 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부르네. 이게. 언제 알았어? 네. 남아도 저희가 드시다가 모질라면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따로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 조심. 푹푹 드세요, 푹푹. 많이. 이렇게 음식이 빨리 떨어지면 기분이 어떤가요?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죠. 음식이 빌 것을 대비해 보통 두세 가지 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 때와 달리 훨씬 가벼워진 트럭을 정리하고 오늘의 현장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밥차 조리실. 이곳은 밥차에 음식이 만들어지는 조리실인데요. 출근 후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사용한 그릇을 닦는 일.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설거지 양이 상당합니다. 초볼로 음식물을 씻어내고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 세척 후 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식판뿐 아니라 사용한 반찬통들도 모두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꼬박 6시간을 서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좀 맛있는 걸로. 밥차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뉴입니다. 아, 이거 내일 행사 나갈 거 오늘 전처리 다 해놔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주방 조리를 구분해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고기는 양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빨리 녹여야 손질을 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서 빨리 해동을 하는 겁니다. 해동이 늦으면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번 작업하는 고기 물량만 100kg 정도로 해동에만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너무 녹았을 때 하면 살이 흐물흐물해서 잘 힘들어요. 근데 살짝 덜 녹았을 때 하면 칼도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 쓸기가 더 편합니다. 이런 정도는 칼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덜 녹은 고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써는 것도 쉽지 않고 손도 시려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하니까. 손목이랑 그다음에 어깨, 팔. 근데 다 아파요. 고기 작업 후 채소 손질을 하는 작업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마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야채는 야채에 맞는 색깔이 있고요. 또 정육은 정육에 맞는 색깔이 있고 다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자 작업자가 양념을 준비 중입니다. 고추장 양념은 제육볶음 양념이랑 닭도리탕 양념 해가지고요. 한 450명분. 먼저 작업한 고기는 닭고기인데요. 간장보다는 고추장으로 양념한 것이 현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조리하시면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육볶음용으로 얇게 썬 돼지고기입니다. 이게 총 지금 100kg. 100kg면 1000인분이에요. 1000인분. 그 다음에 양념 부시면 양념 냄새 너무 좋다. 보세요. 네, 계속 뵙겠습니다. 잘하신다. 더 깊이 넣어야 되겠다. 깊이. 고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빨리 해동을 해서 빨리 양념을 해서 빨리 숙성을 해서 일단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게 저희한테는 시간과 싸움이죠. 빠르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는 항상 100kg 이상. 대용량 조리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상당해 건장한 남자 둘이 해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당일 쓸 재료 구입을 위해 새벽 시장을 찾았습니다. 콩나물 저희가 없어갖고 갖다 드리는데. 지금 삼나물이 선도가 괜찮죠? 지금 막 나오는 거죠? 이거 되게 연하다. 아직 어리다. 영양도 좋고 가격도 좋아 채소는 제철 채소 위주로 구입한다고 하네요. 채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지금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야채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재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통 3일 정도 사용할 분량을 구입하는데요. 채소부터 젓갈, 해물류까지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합니다. 장보기를 끝낸 후 음식 준비를 위해 빠르게 조리실로 복귀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나가는 반찬은 대부분 당일 조리되는 시스템으로 아직 채 새벽 6시가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조리실은 음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 1박 2일 촬영 과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싣고 가서 조리할 거, 여기서 해갈 거 지금 그걸 하느라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져갈 짐을 싣는 작업자. 그런데 천막 하나의 무게가 40kg이 넘기 때문에 트럭에 싣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은 비가 오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서 치는 건데요. 엄청 무거워요. 미리 조리된 음식과 재료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식사할 때 필요한 의자와 테이블, 조리할 때 사용할 가스레인지, 대형 조리 도구들까지 가지고 갈 물건이 상당히 많아 밥차는 물건을 싣는 것부터가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차분하게 그냥 싸면 돼요. 그냥. 초대형 인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 트럭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짐을 다 못 실으면 다시 내려 처음부터 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간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짐을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거리 가거나 1박 2일을 갈 때는 또 직원들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해줘야 될 음식도 많아서 보통 저희 부부가 갑니다. 1박 2일 총 4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드디어 밥차 트럭이 출발합니다. 밥차는 짐칸에 실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거나 험하게 운전하면 음식이 넘칠 수도 있어 서행 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촬영의 경우 1시간 정도 먼저 출발해야 한다네요. 촬영 장소인 단양에 도착하자마자
천막부터 치는데요. 길이는 6m, 무게는 40kg이 넘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가 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리와 식사 모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비가 막 떨어지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야외라 물건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시간 촬영 현장.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촬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때 식사를 못하는 게 비일비재하죠. 밥을 고슬고슬하게 펴줘야 맛있겠죠? 촬영은 아무래도 촬영이 우선이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는 팀부터 오기 때문에 뭐 1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최장 저희가 한 끼 내리는데 4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촬영이 일단락되고 스태프들이 식사를 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흙범벅인 발을 보니 촬영장의 힘든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식사 인원만 90여 명 정도로 늦은 식사라 모두 배가 고픈 상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식사하는 인원보다 10% 정도의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접시를 세기 시작하는 작업자. 한 2, 30명 안 오신 것 같은데. 남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면 중간중간 식사 인원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밥이 없어서 우리 이거 먹어야 돼. 저희는 맨 마중에 먹다 보니까 남은 음식 가지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가 오늘 무지 고프네요. 항상 음식이 넘쳐나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맛있을 때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마무리 후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자가 바로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쉴만도 하건만 오늘처럼 점심, 저녁 연달아 식사를 준비해야 할 경우엔 저녁 식사를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점심에 나온 거 그대로 드릴 수 없죠. 점심에 드린 반찬은 점심에 다 벌써 다 처리를 했고요. 저녁 반찬은 다시 겹치지 않게 새로운 걸로 더 맛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확실하게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야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편은 밥을 준비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 시려운데요. 한겨울에는 진짜로 얼음이 살얼음 끼는데 추워갖고요. 막 이러고 막 일을 합니다. 막. 날씨가 안 좋을수록 야외에서 음식 준비는 참 힘이 듭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촬영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힘드네요. 근데 밥 먹으면서 힘내야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되게 일하고 먹는 한 끼의 중요성을 알기에 쉬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깨끗하게 빈 접시를 볼 때 가장 보람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뭐 꼭 저기 조미료를 안 넣고 그냥 손수 이거 저기 좋은 걸로만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입맛이 쩍쩍 달라붙고 맛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른 아침 준비를 위해 몇 시간 못 자고 현장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라 이런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돼 있지만 오늘은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계속 더 불어질 거 보니까 안 날아가게 바람 소리.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천막에 물통을 달고 단단하게 트럭에도 고정을 해둡니다. 그런데 바람이 더 거세지니 미리 대비해 놓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막을 고정하려 작업자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에 40kg이 넘는 천막이 마치 종이처럼 날아가는데요. 매달려 잡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접었습니다. 이거 놔뒀다가 바로 넣은 건 주지 않거든요. 무거운 천막도 날아가는데 테이블이나 의자가 괜찮을 리 없죠. 갑자기 부는 바람에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 심정이요? 힘들죠? 아유, 이걸 또 다시 또 차려야 되는구나. 아, 힘들죠? 비만 안 오면 좋겠네. 바람이 불지만 더 이상 음식 준비를 미룰 순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이거 방앗간에 얘기해서 고춧가루 좀 더 곱게 하라 그랬어. 고춧가루 너무 굵어. 떡볶이 같은 거 할 때는 좀 고와도 되는데. 촬영 현장 스태프 대부분이 20, 30대로 메뉴는 연령층에 맞춰 구성합니다. 맛있게 튀겨지고 있네요. 갇혀진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야외에서 그것도 한 번에 100인분 가까이 요리를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 오면은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리가 한창인 와중에도 여전히 바람이 멈추지 않는데요. 이럴 땐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해 일단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 정도면은 일 못하겠죠. 이런 경우 진짜 극히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진짜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다행히 바람이 잠잠해지고 음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메인 메뉴와 국, 반찬까지 오늘 현장에서 조리할 메뉴만 5가지가 넘는데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식사 시간이 늦어지나 봅니다.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못 오세요? 지금 음식을 넣었다 뺐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찢어져서 촬영하고 찢어졌어. 위에 없어? 위에 없어요.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어. 그래요? 아니 왠지는 음식이 너무 차가워서 더 줘요? 조금만 더 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저 음식 남기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시간 맞춰 준비한 음식이 여러 번 데우다 보면 맛이 변해 제맛이 안 날까 항상 걱정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 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맨날 난리예요.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대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이 들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기기가 다 있어요, 저희도.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찍어 나오는 것보다.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0판에서 78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마리로 이제 단면만. 네네. 그러면 이걸 다 깨야 되잖아요. 네네. 깨야죠. 깨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요. 무슨 작업이에요?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3번 넘어갈 때 돌리면서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쁘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더워요.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풍금도 40도. 저기 에어컨 있는 거.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나중에 와이프가 보면 암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작업자들이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키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하면서 피물 한번 빼고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이제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쪼지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육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 조리 기법에서 스탁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한식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양도 정말 많지만 군침도 많이 도네요.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맨날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이래.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 진짜로.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굳혀줘야 해서입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전분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4통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요? 네,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바람이 많아서. 글쎄요, 한 5, 60까지는 될 줄 않을까요? 5, 60까지?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약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예요? 기울여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괜찮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이게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 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 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근데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갈비찜도 오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네, 혹시 예,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그럼요. 3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루가. 네. 이렇게 바삐고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서울시 동작구. 이곳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다양한 고시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물가가 저렴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노량진의 한 식당, 일명 고시식당으로 불리는 뷔페 식당입니다. 10,000원으로도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양껏 먹을 수 있어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량진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돈 문제가 가장 제일 큰데 식당 2번 갈 거 여기 오면은 막 여러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한 끼에 식권을 끊어도 5,000원인데 심지어 월식을 끊게 되면 2,900원 정도거든요. 저는 집이 여기서보다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는데도 일부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가 기준 6,000원, 월식으로 결제하면 한 끼에 약 3,0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리담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야 어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식수보다 이하로 내려오시면, 적게 오시면 아무래도 힘들어지죠. 하루 3끼 모두 다른 메뉴, 특히 월식으로 결제해 1년 이상씩 장기로 오는 학생들도 많아 메뉴를 겹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 끼에 나오는 음식 개수가 과일과 후식까지 합하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한 달치 메뉴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새벽 4시. 작업자들은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를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한 800인분에서 1000인분 사이요? 800인분? 네. 지금은 저기 공무원 시험이 다 끝나는 시기여가지고 많이 끝나서 학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는 작업자. 손질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가격이 2~3배 비싸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료는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직접 합니다. 오늘 준비해야 하는 메뉴는 디저트를 제외하고도 무려 20개 가까이 됩니다. 아침 메뉴는 대부분 전날 준비해 놓지만 점심, 저녁 재료 준비도 해야 해서 아침엔 늘 바쁩니다. 그날 나갈 것들 음식들 메뉴 보고 그날 썰어야 될 야채들, 뭐 준비할 재료들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전날 계산해가지고 재료 준비 같은 것도 이제 머릿속 그리고 들어와야죠. 안 그러면은 시간 안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천인분의 재료 손질을 모두 아침에 하다 보니 씻을 것, 썰어야 하는 재료도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칼질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아침 메뉴는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메뉴들로 구성하는데요. 오늘은 두부 조림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솥은 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넣으면 두부가 다 부서지니까 흔들어주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저어주면 두부가 다 으깨져서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두부 조림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손님 대다수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염도는 낮추고 자극적이지 않게 조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 외에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리얼과 따뜻한 어묵탕입니다. 여기 노란지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주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되죠. 어묵탕은 겨울 메뉴인데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반찬 달걀 프라이도 손님이 오기 바로 전 따뜻하게 부쳐놓습니다. 드디어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 오픈과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도시 식당의 인기 비결은 맛뿐만이 아닌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양껏 먹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도 가깝다는 점입니다. 세 끼 중 아침 손님이 제일 적은데요. 그래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저도 힘내려면 먹고 하는 잘 챙겨 먹어야 힘도 나니까. 오전 7시 식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식자재 배달 차량입니다. 청계천 오늘 얼마에 들었어? 청계천 9,000원. 많이 올랐네? 그렇게 많이 오르면 안 돼요, 우리.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 갈수록 올라요. 겨울에는 많이 올라요. 25,000원까지 올라요. 단가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많이 사야 되니까 너무 비싸면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좀 많이 싸게 주셔. 채소는 신선함도 중요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3일 정도 사용할 양을 구매하는데 제철 채소 위주로 구입해 단가를 낮춥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 추가가 될 때 있고 그래요. 딴 데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이번엔 제일 중요한 재료인 고기가 들어옵니다. 주 메뉴이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kg 정도요? 400kg. 한 달에 저희가 쓰는 게 고기로 메인 나가는 고기로만 해서 13톤, 15톤 사이. 한 달에요? 네. 오늘 점심 메인 메뉴도 고기인데요. 바비큐 그릴 보쌈입니다. 무려 400kg의 돼지고기를 대형 솥에 넣고 1시간 30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 가마솥 같이 열 전도는 좀 처음에는 좀 늦는데 한번 열을 받으면 그 뒤부터 열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저희 같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찜료하거나 소품료 할 때는 금방 식지 않으니까 저게 훨씬 더 좋아요. 대용량으로 조리하다 보니 조리 도구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골고루 익을 수 있게 대형 삽으로 고기를 저어 익힙니다. 1차로 삶은 고기를 철판에 한 번 더 구워 불맛을 입힌 후에 썰어줍니다. 야, 그럼 참 맛있어 보이네. 응? 두 번째 메뉴는 어묵 볶음. 근데 저 많은 양을 어떻게 간을 맞추는지 계량도 안 하고 툭툭 넣으시네요. 저희는 소량을 더 못 맞춰요. 소량을? 네. 왜요? 대량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하면 아무래도 야채나 뭐나 다 재료들이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맛이 더 잘 나요. 어묵도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이번엔 닭다리 같은데요. 일일이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치킨이요. 치킨? 예.
아니 근데 좀 전에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프라이드 치킨은 왜 물에 넣어 삶는 건가요? 이건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백숙 아닌가요? 이게 닭다리가 하나가 400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닭다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튀기려면 튀기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못 맞춰 튀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1차 조리로 이렇게 열처리 먼저 한번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식은 다음에 튀김옷에다가 다시 한번 프라이드 하고요. 네. 대용량 음식을 빠르게 조리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1차로 초벌 조리한 닭에 다시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오늘 300마리. 300마리. 네. 거의 웬만한 치킨집하고 거의 여의도 치킨집에 비하면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닭은 튀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찜이나 그런 게 훨씬 쉽고 튀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메뉴지만 작업자들에겐 가장 힘든 메뉴입니다. 네, 다리 거의 허벅지 한 마리. 점심 식사에 낼 음식을 정신없이 만들던 작업자가 밖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손이 가는 음식이 많아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빠르게 그릇에 담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한 50분 정도에는 나와야 돼요, 음식이. 그 영업 시작 10분 전까지는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딜레이 됐어요.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진열대에 음식을 올려놓는 작업자. 점심은 3끼 중 손님이 제일 많아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분 정도 오시는데 대부분이 혼자 오는 손님들이라 회전율이 빠르다네요. 그래서 오늘처럼 줄을 섰다가도 금방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뭐 치킨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다른 반찬이랑 같이 먹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식당 한켠에 4-5 종류의 라면이 비치된 셀프 라면 바가 설치돼 있어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저렴하고 그냥 음식도 맨날 달라져서 먹는 거예요. 이곳은 제빵실인데요. 매일 다른 빵을 직접 구워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빵은 지금 현재 한 3-4종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테라는 한 지금 8종류를 지금 계속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제빵을 선택했습니다. 빵만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따뜻하고 하니까 부드럽고 빵 맛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하루에 제공되는 빵 종류는 2가지. 빵뿐 아니라 쿠키와 케이크까지 다양한 디저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당일 만든 반죽으로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는데 힘들지만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단돈 6,000원에 직접 구운 빵까지 포함돼 있어 노량진 인근 학생들에겐 디저트 맛집으로도 소문이 났다네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인데 빵이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맛있어가지고 다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고시 식당에서 제일 힘든 곳 중 하나가 바로 설거지입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끊임없이 설거지거리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루에 그릇 몇 개 정도 닦아요? 모르지, 나 오늘 첫날이 돼서 모르겠어요.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다른 데서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전체 설거지만 전문은 안 해봤어요. 이거다 다 저거다 다 설거지다 다 그랬죠. 여기처럼 설거지만 하는 건 없어요.
손님이 많다 보니 설거지 양도 굉장한데요. 접시뿐 아니라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까지 전 직원이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와서 도울 만큼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 100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우즈베키스탄 음식들. 탄드르에서 구워내는 삼사와 함께 뜨거운 화력으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전통 음식을 만나볼까요? 아궁이 위에 걸린 커다란 솥 카잔에서 만드는 음식이랍니다. Oğuz yayla ayağını. Bu anaları, antileri, gelin 결혼식이나 생일, 명절 등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음식.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답니다. Bugün biz Kazakistan'dan geldik. Kazakistan'dan geldik. Осы көрге 5 қажанды тамақтарын жеуге келдік. Аштарын жеуге өте дәмді екен. 큰 솥 카잔에 고기와 채소, 쌀을 함께 넣어 익혀내는 음식.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이라 불리는 플롭인데요. 지역에 따라 조리법도 이름도 달라지지만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고기와 채소를 밥과 함께 먹는 음식 플롭. 정말 맛있나 보네요. 플롭 없이는 어떤 잔치도 열지 않는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본격적으로 플롭을 만들기 전 빵 구울 준비를 합니다. Bir kunda nechta non yopiladi? 3 minutda zag'ir 5larga keladi. Ertalab ertaman 9-8 yarim. 우즈베키스탄 전통 빵인 논을 구워내는 화덕, 탄드르인데요. 삼사를 굽던 것과 모양이 좀 다르네요. 빵 역시 장작불로 탄드르를 데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o'chada qaynasa boshqasi bo'ladi-yu. To'g'rimi? Gazdan keyin. 장작으로 불을 지핀 다음 숯을 넣어 화력을 높여주는데요. 탄드르를 뜨겁게 데워줘야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답니다. 18-20 뜨거운 열기로 탄드르 내부를 달궈주고 나면 이제 온도 조절을 해줄 차례. 삽을 이용해 숯과 장작 위로 타오르는 불길을 잡아줍니다. Suni yopamiz. Tunuka bilan yopib, bo'lmasa kuyib ketadi-da. 숯을 가운데로 모아 벽으로 열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숯의 불길이 벽까지 닿지 않도록 철판을 덮어줍니다. Mesela ıssa bo'lsa kuyib ketadi, sovuq bo'lsa ushamaydi tandir. 철판으로 숯을 가리고 나면 빵을 구울 준비가 끝납니다. 탄드르를 데우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는데요. 맞아. 배는 시다시 기래요. 이제 빵을 구워야겠죠. 넓은 그릇 위에 반죽을 올려 탄드르 벽에 붙입니다. Qanday qizdiriladi yo'qlar? Nurlar, xamirda, zuvalani yasashda hammasi boshida. Boshida birdaniga bir 빵을 굽는 작업을 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는데요. 뜨거운 탄드르 안에 빵 반죽을 붙여 굽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ko'mirga, tandirga
그릇 위에 반죽을 올리고 탄드르 안에 몸을 집어넣고 벽에 붙이기까지.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탄드르를 이용해 빵 굽는 작업이 신기한지 연신 사진을 찍는 사람들. Нет, в Казахстане нету пока. Ну, интересно очень. Я из Казахстана вот приехал сюда,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все это своими глазами. 탄드르 벽을 빼곡히 채운 빵 반죽. 이제 맛있게 익길 기다리면 되는데요. 빵이 구워지는 탄드르 안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Tandırda sepkanda var, so'v tushgan. Men sepganman. Men sepgan aytyapman, nonni qizarishiga, nonni. 탄드르의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잠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덮어놨던 철판을 덜어내고 숯에 불을 되살립니다. Uji cho'g' kam edi-da, uji. Cho'g'da gradusga qarab sekin tushiriladi. 약 20분이 지나자 구워진 빵을 떼어냅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Usmon patircha deydi. Usmon patircha deydi. Yo, nonni o'zini yeysan bular.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빵은 우리나라의 쌀밥 같은 주식인데요. 유목 생활을 했던 옛날부터 둥글고 두꺼운 모양으로 오래 보관하기 좋은 빵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Nonni eng zo'ri mana tepasida non ishdan oldin qarash kerak. Ana o'shanda hamma adrenalin. Keyin osh ishdan oldin non yeb ko'rish kerak. Ana keyin nima qilish kerak? Oshga keyin mazasiga tushunasiz. Non bilan, yog'li non bilan qilib turing-da. 다양한 음식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다는 빵 논. 바삭하지만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네요. 주방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아궁이 위로 대형 솥 카잔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플롭을 만든다는데요. har xil kilolar bor. Agar to'la bo'lsa 10,000 ta odam so'raymiz. 우즈베키스탄식 볶음밥 플롭의 첫 단계는 고기 손질부터 시작됩니다. Mol go'shti ham bor, qo'y go'shti ham. Qo'y go'shti bo'lsa yog'li bo'lib ketadi. Yog' ko'proq bo'ladi qo'y go'shtida. Tabiiyda ham yog'li bo'lsa olmaydi. O'shanga mol go'shti aralashadi, to'g'rab qo'shib beriladi. 바다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국토의 특징 때문에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 Hammasi har xilda, qozon kattaligi necha kilo bosilishi bor. 150-200 kiloda go'sht. 고기는 부위별로 잘라 덩어리째 사용하는데요. 솥이 크다 보니 손질해야 할 양도 많습니다. Jamasi anaqasida nima deydi, men hozir professional emasman. 부위별로 잘라낸 고기는 끈을 이용해 묶어줍니다. 자른 후 묶는 작업까지 끝나야 고기 손질이 마무리되는데요. 묶어주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Hozir yoyilayotdi, pishguncha oqib ketadi, go'sht pishib. 고기를 익힌 후 살코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약 200kg의 고기 손질이 끝났습니다. 대형 솥, 카잔을 데워줄 불을 옮겨오는데요. 아궁이에 장작까지 추가해 화력을 올려줍니다. 카잔 역시 꼭 나무로 불을 지펴줘야 한답니다. Ay shirinroq bo'ladi, kattada gaz kuchi yetmaydi. Ehtiyot bo'ladigan joyi oshni olov bilan suv. Olov bo'lsa tega olib ketadi. Olov baland bo'lsa tega olib ketadi. Agar suv ko'payib ketsa bo'sh bo'lib qoladi.
카잔이 달궈지고 나면 기름을 둘러주는데요. oddiy pista yo. Asolinchiga. Ben chetga yog'lanadi shu qozon. Go'sht solganini dasturxonda. 튀김을 해도 될 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해바라기 기름을 두른 카잔에 손질한 고기를 넣어주는데요. 부위별로 잘라 끈으로 묶은 고기를 튀기듯이 익혀주는 겁니다. Go'shtlarni qovuraman, qizilga qo'yaman. Qoladi shu ham yog'dan. 플럽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 병사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란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처럼 야외에서 큰 솥으로 남자가 만든 것을 최고로 여긴답니다. Bugun tayyorlangan osh necha kishilik? 200 soat kamida. 플럽은 재료를 넣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그 위로 손질한 채소를 차례로 올려줍니다. 당근과 콩, 건포도까지 넣은 후 익히는데요. 재료들이 자작하게 잠길 만큼 물을 넣고 소금과 향신료로 간을 해준 후 약 1시간 정도 익혀줍니다. 플럽은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는데요. 수도인 타슈켄트 지역은 건포도와 병아리 콩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는군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이제는 쌀을 넣어줄 차례. 쌀의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350-400 chiqadi, sabzi go'shtlari. Yo'q, men qozondim. Buning uchun o'zi 100 kilo. 깨끗하게 세척한 쌀을 재료 위에 올려줍니다. 채소들과 섞이지 않게 쌀을 넓게 펴준 후 쟁반을 덮어줍니다. yaxshi pishibdi, hamma ovqatga yopadi ustidan. 대형 솥에서 만들어내는 플럽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Очень вкусно, наверное, мы еще не пробовали.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аппетитно. Хочется все понемногу будто попробовать. 기대 속에 맛있게 익어갑니다. 약 3시간이 경과된 후 뜨겁게 솟아오르던 아궁이의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플럽 위로 덮어놨던 쟁반을 드러내는데요. 적당히 쌀과 채소를 섞듯이 걷어올립니다. o'rtaga yoyamiz-da, anaqa qilamiz, yoyib yuboramiz. 좋은 날이면 늘 만들어 먹었던 음식 플럽. 작업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Men yoshligimdan yurganman shogird bo'lib. Alohida shu 20-21 yosh. O'rgatganlari, noto'g'ri ishlar qilganda urishganlari, har xil voqealar bo'ladi. Kuydirib qo'ygan, yoqib yuborgan. 어떤 이에겐 추억이, 또 어떤 이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는 음식인데요. Bu joyda o'zi o'qiyman. Anaqa psixologiya yo'nalishi bo'yicha o'qiyman. To'g'ri, kontrakt ozgina qimmatroq, 14 million. Endi anaqa ota-onani puliga qarab qo'yamiz endi. Shu uchun men bu joyda ishlayman, oyligi bilan shu kontraktlarimni to'lab, o'zim xarajatlarimni qopib berayman. 플럽은 대량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힘을 내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재료들이 다 익고 나면 가장 먼저 넣었던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요. 따로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 끈으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했던 모양이네요. 고기는 부위별로 나눠 잘게 썰어줍니다. 익힌 채소와 쌀 위에 고기를 얹어 먹기 위해서죠. Odamga qara, odam ko'p bo'lsa bir sutka ham qolmaydi. 재료 손질부터 완성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og'riydi. Faqat anaqa go'sht ozgina qattiqroq bo'lsa yoki mashqasi ko'p bo'lsa kilo. 플롭이 완성되길 기다렸던 사람들. 주문이 들어오면 원하는 고기와 밥과 채소를 섞어 함께 판매를 하는데요.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손님도 많답니다. odamlar yeb maza qilganda qanaqa kayfiyat ko'tariladi? ko'tariladi. Juda ma'qulini osh yeb turibdi.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름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고 그리워하는 음식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사원 옆 건물로 모여드는데요. 줄까지 딱 맞춰 정렬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이곳에서 뭘 하길래 사람들이 이리 모이는 걸까요? सर हम गुरुद्वारा दर्शन करने आते हैं, मत्था टेकने आते हैं और टाइम रहता है हमारे पास तो लंगर भी करके जाते हैं। मीन्स लाइक जो वेट करने की बात बोली आपने खाने को, तो वो वेट करना पॉइंट ये है कि वो 5 स्टार होटल में जो खाना मिलता है उससे भी बहुत बेहतर ये गुरु का प्रसाद है, जिसके लिए लोग यहाँ पे लाइन में लगते हैं, बैठते हैं, वेट करते हैं और खाना खाते हैं। 사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먹는 과정 역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시각 안에서는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넓은 곳이 식사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식당은 정비 시간인 11시에서 12시를 제외하고는 종일 열려 있는데요. 정비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가장 붐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식사하는 인원은 대략 900명가량. 식당에는 의자나 테이블 없이 오로지 카페뿐인데요. 이 카펫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긴 카펫에 앞뒤로 2줄씩 사람들을 빽빽하게 채우고 나면 식사 준비 완료.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 식사 때는 봉사자들까지 나서 일을 돕는데요. 식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판 하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메뉴 다리라고 불리는 인도인들의 주식인 스프와 마살라를 넣어 만든 커리, 거기에 짐꾼들도 먹었던 인도의 대표 빵인 로티입니다. 특히 로티를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이 규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Bread which we give to everybody to eat. And this is called prasad. Prasad is the gift from the God. 식사하는 동안에는 누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खाना सादा है लेकिन बहुत अच्छा है। पेट भरने के लिए भी और मतलब न्यूट्रिशन वाइज भी परफेक्ट होता है। प्रसाद वाहेगुरु जी, प्रसाद वाहेगुरु जी। 음식은 몇 번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원 요리사들은 거의 24시간을 쉬지 않고 요리를 해야 합니다. एक टाइम में 800 से 900 लोग बैठ के एक टाइम में खाते हैं
और पूरे दिन में नॉर्मल डे में 20 से 25,000 और वीकेंड संडे गुरुपर्व 1 लाख प्लस। हाँ जी, हमारा 24 घंटे लंगर चलता है और 24 घंटे लंगर बनता रहता है। ताज़ा लंगर देते हैं हम, स्टॉक करके लंगर नहीं खुलाते, बनाते जाते हैं, खुलाते सर्व करते जाते हैं। 사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된 일터로 꼽히는 주방. 보통 매일 새벽 5시에 식재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20 क्विंटल आ जाता है, कभी ज़्यादा भी आ जाता है। 입고되는 채소량만 이 정도고 곡물은 아예 따로 들어옵니다. यहाँ पे टोटल आइटम्स हैं जो फूड्स की किचन में यूज़ होती हैं, सभी आइटम्स हैं। आटा, दाल, चावल, मसाले, मिर्ची, हल्दी, मतलब एवरीथिंग, चीनी, मतलब रिफाइंड घी, देसी घी, सरसों का तेल, एवरीथिंग। 톤 단위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 검수 역시 곡물과 채소로 구분해 확인 후 창고에 보관하는데요. 창고도 4곳이나 됩니다. 통밀과 쌀은 당일 사용할 주방 옆으로 이동. 한 번에 3,000kg에서 5,000kg 정도를 옮겨둡니다. हाँ, वो एक मतलब मैक्सिमम 1 या 2 दिन का। 그 시각 주방 한편에서는 재료 손질이 한창인데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작업에는 봉사자들까지 포함해 대략 100여 명이 투입. 채소 종류별로 나눠서 손질을 합니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양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눈물이 나든 말든 손은 쉬지를 않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작진을 위한 작업자만의 특단의 조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 양파를 위에 올려놓으면 눈 매운 게 괜찮아진대요. 겉모습은 영락없이 오이같이 생긴 채소. 애호박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वैसे आलू भी बोल देते हैं पंजाबी में, और घिया भी बोल देते हैं। ये सब्जी बनेगी, सब सब्जी है, ये भी जो भी है ना। 재료 준비가 끝나가면 본격적으로 사원의 주방도 가동에 들어갑니다. 주방에 있는 솥은 모두 600리터 대용으로 9개가 있는데요. 커리와 달, 그리고 밥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This is around 15,000, 10,000 people. 600 लीटर टोटलिटी में है, 300 लीटर है। 모든 작업은 오전 8시, 아침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주방이지만 하루의 첫 조리와 재료 손질은 아침 식사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수프인 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콩과 함께 혼합 향신료인 마살라가 들어가는데요. 인도 음식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 향신료의 조합으로 만드는 마살라.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듯 마살라의 조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사원 음식 역시 마살라에 다른 향신료를 섞어 맛을 내고 있는데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매번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 간 맞추는 일은 요리사들 중에서도 경력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혹여 탈까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불 앞을 지킵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은 한쪽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무거운 데다가 뜨겁기까지 해 혼자는 무리. 장정 5시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उसमें चावल, प्रसादे, दाल, सब्जी, अचार, सलाद। 이제 남은 요리는 로티뿐인데요. 가장 많이 먹는 메뉴라 로티만 만드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필요한 로티 양만 최소 5만 장. 주말에는 최소 20만 장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쉴 잠조차 없이 돌아가면서 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반죽이 얇아 잠깐 딴청해도 타기 일쑤.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30초에 한 번씩 반죽을 뒤집으며 초집중을 해야 로티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대형 팬 앞에 서서 쉼없이 팔을 움직이는 작업은 고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바로 기라고 불리는 인도 요리에 쓰이는 버터를 발라주는 겁니다. 예부터 인도에서 사용하는 이 버터는 불의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액상 버터까지 발라주면 로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요리들이 하나둘 배식부 쪽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시간에 딱 맞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티와 쌀밥, 달과 커리까지 소박한 메뉴지만 이 한 끼 식사에 100여 병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거 아닐까요? 경기도 수원시의 예식장.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믿고 신뢰하는 마음 또한 기반은 조금씩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엔 수천 명의 하객들이 모여든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하객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웨딩 뷔페 조리사.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말이면 주방은 전쟁터로 변한다. 700인분 됩니다. 14,000명. 약 150가지의 요리가 인원수에 맞춰 준비된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 하지만 맛, 위생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 이곳에서 요리를 전담하는 조리사는 모두 8명. 주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고 배치하기 위해 모두 쉴 틈 없이 움직인다. 예식이 끝나면 뷔페는 하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뷔페에선 맛과 위생 관리를 위해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지 않는다. 때문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주방과 홀을 오가며 계속해서 채워놓아야 한다. 인원수를 고려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동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바로 만들어서라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말 맛있겠다 이거. 즉석 코너 요리사들은 식사가 이루어지는 내내 한자리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앉을 틈도 없이 계속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정신없죠 항상. 왜냐면 음식이 하나 빵꾸나기 시작하면 연달아 도미노처럼 이렇게 줄줄이 빵꾸나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 안 돼 있으면 또 뭐 다른 거 나가야 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도 뭐 달라고 그러네? 네 지금 나가려고. 지금 음식 떨어진 거 추가 부르는 겁니다. 음식 떨어지면 계속 추가하는 네네 계속 채워놔야 되니까요. 손님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전복죽. 1분 1초를 다투는 분주한 순간들을 지나 숨가쁘게 진행된 식사 시간이 끝났다. 남은 음식들은 수거해 전량 폐기한다. 마침내 길었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하지만 아직 700명 하객이 사용한 막대한 양의 그릇들이 남아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끝나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가 바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또 시작이니까 머리 제일 아플 때입니다. 끝날 때가. 일의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창문이 거하고 관문이 거 2개씩 봉 풀었잖아 이거. 새로운 한 주가 밝았다. 일주일의 출발은 주말 행사 준비로 시작한다. 지금 사입해가지고요. 물건 가지러 내려갑니다. 고기, 생선, 채소 등 5.5톤 분량의 재료가 3번에 걸쳐 입고된다. 재료는 요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반부터 관리까지 조리사들이 직접 관여한다. 입고된 재료의 일부를 실었을 뿐인데 손수레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안 내려도 돼요? 안 내려도 돼요? 오늘은 육류, 어류, 그리고 공산품이 입고됐다. 이번 주말엔 평소보다 예약된 행사가 많아 인원에 맞춰 들어온 재료의 양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짐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지금 무게가 초과돼서 그런 거잖아. 예. 다 쳐야 되는데? 우진아, 한 포 내리자. 안 다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심해라. 이거요. 중량이요. 1.3톤이요. 1350kg. 그걸 초과해서 생기는 한다 우진아. 어씨, 됐다. 시작부터 난항이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옮기지 못한 상황.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때 가장 힘을 쓰는 것은 역시 막내 조리사. 재료 운반을 끝내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마음이 급하다. 손수레를 미는 것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대단하다. 하지만 오후 작업을 하려면 되도록 빨리 매듭을 져야 한다. 끝도 없이 나올 것 같던 짐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 마지막 운반이다.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방향을 잡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장정 3명이 힘을 합쳐 겨우 운반을 마쳤다. 간장 하나 안 들었어요. 간장 하나 대신에 저거 초장 왔지? 네, 초장 하나 들었어요. 이게 오늘 다 들어와야 될 목록이. 들어온 거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물엿, 설탕, 흑설탕, 락스. 모든 재료가 잘 들어온 듯하다. 재료 상태는 어떨까? 물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샘플 들어오시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샘플을 먼저 받아보고 물건이 괜찮았을 경우에 쓰는 거라고 샘플에서 빠꾸가 되면 아예 물건이 들어오질 않아요. 확인이 끝나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 영하 8도, 영하 16도의 냉동 창고에 재료를 보관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 냉동 창고 외에도 12개의 냉장고가 더 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온 건가요? 이번 주에 양은 인원수로 따질 때는 약 한 3,000명분이 들어온 겁니다. 보관이 필요한 재료는 냉동 창고로, 당장 조리할 것들은 각 파트별로 옮겨다 놓는다. 이건 역시 막내 김용전 씨의 몫이다. 이번 들어오는 힘들지 않아요? 음식 준비에 앞서 회의가 시작됐다. 제일 늦어. 워낙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회의는 필수다. 더 나은 요리를 위해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고 의견을 나눈다. 대나무밥 나가지. 순대? 만두를 빼야겠구만. 음식 준비에 대한 계획이 정리되면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된다. 여기선 직접 고기를 손질해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반복 작업이라 한순간의 방심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육절, 골절기, 뼈가 있는 고기를 기계로 자르는 작업이에요.
장갑도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요 기계 이제 골절기를 쓸 때 손을 다치지 말으라고. 그래도 덜 다친다는 게 기계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위험한 작업. 이게 들어가면 이 줄 터져버려요. 많이 위험한 작업이죠. 애들 안 시킨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고도에 이제 계속 단순 작업이니까 한 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단순해진다고 그러면 그때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나니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주방. 방심은 조리도구를 흉기로 변하게 한다. 절대 집중력을 잃어서도 마음을 놓아서 안 되는 것이 주방이다. 약 3,000명의 하객에 대비해 약 150가지의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각자 맡은 음식들을 조리하느라 주방은 벌써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준비하는데도 시간은 늘 촉박하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은 양을 한 주 칠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조그만 양을 준비할 때는 약간 뭐랄까 좀 익숙치 않아요. 신동훈 조리사가 준비하는 것은 김치찜. 대량 조리이기 때문에 빛깔이나 맛을 내기가 까다롭다. 넣었어요. 왜 넣어? 마지막에 보고 넣으니까. 아 색깔 아예 안 나오던데? 그러는 건데? 안 나와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넣어야 색깔이 나오는 거야. 고춧가루는 오래 끓이면 새카맣다니까. 아무도 그럴게요, 과장님. 어느 거요? 고춧가루 나중에 넣으라고. 순서가 좀 틀린 거예요? 아, 과장님께서는 김치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김치 자체 고춧가루가 약간 우러나온 상태에서 색깔 보고 고춧가루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먼저 넣어가지고 혼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김치 고춧가루 할 때 좀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색깔이 잘 나오면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맛과 위생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주방. 때문에 오직 프로만이 이곳에 설 수 있다. 오전에 들어온 육류도 손질이 필요하다. 육회로 사용할 고기는 지방을 걷어낸 다음 냉동 보관한다. 고기의 상태에 따라 보관 온도도 달라진다고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뭐 육회만. 육회만 왜 이 냉장고 별도로 하세요? 온도가. 육회는 건져. 육회를 보관하는 온도가 작업 전에는 마이너스 5도고요. 작업 후에는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내려요. 달라요? 네. 작업하기 전엔 저기고요. 작업하고는 이쪽 냉장고로. 여기 냉동? 이건 작업 후인가요? 작업하기 전. 작업하기 전. 예. 그리고 작업하고 나서 일로 오는데 없어요. 지금 작업해 놓은 게. 냉장고 지금 비었어요. 작업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더 다듬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로 편을 썰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한 번 작업하면 이제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채로. 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치하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육회 하나의 작업이 계속 있어요. 계속. 오늘, 내일, 모레. 하루 종일 물다면 손에도 물집 같은 것도 많이 잡히죠. 주부습질. 주부수지는 이 계통에 있는 남자들은 다 있어요. 방대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손이 마를 날이 없다. 조리사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오전에 들어온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작업이 계속된다. 예식이 있기 전까진 이런 작업이 꾸준히 반복될 것이다. 왜요? 자체가 노동이니까 이게 노동이 토목일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직업이요. 설거지 하다가 팔목 아파서 설거지 못하겠다고 집에 가요. 아 하루 잠깐 오시는 분들은? 네. 본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왜 일하시는 건데? 우리는 매일 하니까 몸에 뱃속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아는 일이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기절하고 도망가요. 8명의 조리사, 3,000명의 하객.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이들은 묵묵히 요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주방의 아침이 시작됐다.
오늘은 출장 뷔페가 계획돼 있어 평소보다 작업이 일찍 이뤄진다. 200인분, 총 83가지의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라 일찍부터 주방이 숨차게 돌아간다. 오후엔 또 예식이 있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음식이 어디 나가요? 출장 나가요, 출장. 출장 뷔페의 경우 내부에서 하는 것보단 신경 쓸 것이 많다. 출장을 나가더라도 항상 이제 중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죠, 많이. 뭐 전분 처리해갖고 뭐 농도를 봐준다든지. 출장 뷔페의 경우 음식이 부족해지면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뷔페보다는 양을 넉넉히 준비하는 편이다. 운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맛, 위생, 모양 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철저히 대비한다고 한다. 출장 음식 자체가 쉬 상하는 음식 같은 거는 좀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간에 좀 움직이면서 많이 이제 엎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좀 꼼꼼히 랩 처리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출장 전 아침 식사. 아유, 서서 드세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출장 있는 날은 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저희들이야 시간이 엄두를 해야 되니까. 와, 운반부터 음식 배치까지 모든 작업을 점심시간 이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음식이 담긴 선반들은 이송 중 쓰러지지 않게 잘 고정시켜야 한다. 걸려서 갈 수 있죠. 선반을 잘 고정시킨 후 드디어 출발이다.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쉼 없이 그리고 조심히 달려야 한다.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아유, 카메라가 오, 뭐 넘어갔어. 쿵 소리 났어. 문제 있어? 과속 방지턱을 넘다 음식을 담은 선반 하나가 넘어갔다. 음식물이 쏟아지기라도 했다면 뷔페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 선반을 싸고 있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꺼내본다. 다행히 선반만 쓰러졌을 뿐 음식엔 영향이 없는 듯하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상황이라 음식을 바닥에 옮긴 후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수술인가 우리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음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한다. 무사히 도착했지만 아직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마음 어떠셨어요 아까? 응. 아까 마음 어떠셨어요? 아유, 살이 빠졌어, 살이 빠져. 살 빠져요? 예. 공장 개업식을 위한 자리. 점심시간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음식 배치를 마쳐야 한다. 작업자들이 능숙한 솜씨로 준비한 음식들을 풀어낸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다행히 이곳을 찾은 손님들도 음식에 만족한 듯하다. 나는 SK만 들어간 줄 알았어. 많아서 이건 뭐 어떻게 다 먹어야 할지 골고루 먹어야 할지 그게 걱정이야 그게. 출장 뷔페가 별탈 없이 마무리되어 간다. SK만 들어간 줄 알았지. 예식장 주방에선 다시 하객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오전에 몇 개나 만드셨어요? 오전에 10판이요. 10판이면 몇 개를 해요? 네? 몇 인분이나 돼요? 이거 지금 1000명이요. 오전 내내 조리한 음식들을 배치하고 점심시간을 준비한다. 오늘 하루 1000명의 하객들이 이곳을 찾을 예정이다. 하객들이 모이기 직전 폭풍 전야가 따로 없다.
하객들이 몰려오고 홀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부족한 음식을 채워넣기 위해 조리사들의 손길도 바빠진다. 홀에 준비한 음식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주방에선 아무리 바빠도 뛰어선 안 되지만 마음이 다급해진 조리사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하지만 150가지에 이르는 음식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육회 좀 빨리 내주세요. 육회. 서서히 먹고.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부족한 음식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리를 가지고 다시 홀로 나가는 이미준 조리사. 그런데 아직 많이 남은 음식이 교체된다. 족발입니다, 족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그 색깔이 안 좋아서 손님이 안 먹잖아요. 아. 음식의 맛만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정성껏 만들었어도 하객들의 외면을 받는 음식은 바로 교체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맛있어도 색깔 안 좋으면 안 먹어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힘들었어.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시 묻혀서 나가면 먹어요. 잡채. 걸어봐. 간장게장 저쪽에 저기 이쪽 냉장고에 밭에 있어. 아니 이쪽에. 축하해. 정신 없었어요. 잡채를 몇 번 삶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즉석 코너의 조리사들은 역시 오늘도 몇 시간째 한순간도 앉지 못하고 계속 서 있다. 일식, 중식의 경우 미리 조리를 해놓을 수 없고 즉석에서 해야 하는 요리가 대부분이라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 거의 서 있으신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죠? 예. 예, 다리 막 하지정맥류 같은 거 생기고요. 많이 힘들어요. 다리 많이 붓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진짜 그게 생기시는 거죠? 그냥 참고 일하는 거죠. 집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다 가장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덧 점심시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하객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조리사다. 설거지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얼마나 나와요? 한 상에 60개 정도 나와요. 접시는요? 예? 접시. 저 접시요? 네. 어마어마하죠? 뷔페의 특성상 한 사람이 하나의 접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거지해야 할 접시의 양이 상상을 초월한다. 계속 나오지 설거지야. 곧바로 예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철수 음식 빨리 빼요. 철수 음식 돌리냐고. 음식 교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방의 인원이 총 동원된다. 남은 음식물이 거의 없도록 음식을 준비하지만 잔여 음식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할까? 아, 최하령 저희 안 해요. 요리해놓은 거는 거의.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네? 어떻게 처리해요? 바보 보이죠? 요리 또 써요, 그걸? 아, 우리 저 4시 나가는데 4시 10분까지 왜 시간을 왜 끌어? 미친가봐. 아, 야, 빼려니까 짜증내잖아, 분위기. 오전에 끝난 음식들은 다 빼는 건가요? 네? 음식들을 다 빼는 건가요? 네. 새로 세팅. 오후 준비하시는 저녁? 저녁상 새로 나오는 거죠. 준비해뒀던 새로운 음식이 다시 빈자리를 채운다.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다음 예식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지친 조리사들이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린다. 몰아치던 태풍이 지나간 듯 주방은 어느새 다시 여유를 되찾고 있다. 죽여줬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조리사. 이들에게 요리는 열정을 바친 직업이자 인생을 건 치열한 도전이다. 손님들이 와서 그냥 저한테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죠. 음식 맛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잖아요. 그 돌잔치도 그렇고 한 살 배기 이제 돌잔치도 출발이고 또 결혼식을 하시는 신랑신부도 출발이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뷔페 입장에서는. 예.